자, 오늘은 일단 스토리텔링 안에서 영어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일단 제 스토리에만 집중을 해주세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건물이 있습니다. 1층은 하얀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고 2층, 3층, 4층은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동사가 건물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동사의 집은 1층 서술어 자리입니다. 다시 우리 움직이거나 상태를 말해주는 동사라는 건 1층 서술어 자리가 집입니다. 그러면 1층에 살고 있으면 이 건물 들어갈 때 1층에만 들어갈 수 있겠죠. 주인으로서는. 그럼 동사가 1층에 있을 때는 아주 편합니다. 평소대로 하면 돼요. 그럼 동사가 평소대로 뭘 할 수 있냐? 하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타동사면은 목적어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will이라는 걸 빌려 쓰기도 합니다. 동사가 할 수 있는 걸 그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동사가 집에 있다는 개념을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run이라는 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있으면 이대로 있어도 돼요. 옷을 이렇게 편하게 입고 있어도 되고, 그다음 주어를 쓸 수도 있고, English, 뭐를 배우냐면 영어를 배운다라는 목적어도 쓸 수 있습니다. 하다로 해석할 수 있고, 주어도 쓸 수 있고, 목적어도 쓸 수 있고, 앞으로의 느낌을 주고 싶다면 will 같은 걸 빌려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사가 should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동사는 영어에서는 조동사라는 게 있거든요. 뭐 나중에 배울 건데 빌려 쓸 수 있어요. 이 본 동사의 역할입니다. 또는 과거에 배웠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과거형으로 쓸 수도 있고, 동사가 평소에 해왔던 대로 모든 걸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말들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다시 다 버리고, 내가 내 집에 있을 때는 옷을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 내 집에서 허락된 내 모든 권한, 책임, 권리,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한 대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동사가 1층 서술어 자리, 하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사는 2층의 주인과 3층의 주인, 4층의 주인과 전부 다 가깝게 지내고 있었어요. 명사어 자리 2층, 형용사어 자리 3층, 부사어 자리 4층의 주인들과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근데 어느 날 이 건물에서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행사에 맞는 옷을 입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결혼식을 가는데 너무 편하게 입었다거나, 아니면 축구나 운동, 등산을 하러 가는데 이렇게 정장을 입고 가는 것 어울리지 않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유니폼, 옷은 때때로 언어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경찰분들이 경찰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은 나는 경찰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옷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옷도 때로는 언어가 된다. 자, 그럼 run이라는 동사가 2층 명사어 자리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주인이 아니고 게스트로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손님일 때는 너무 주인의 영역을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너의 집처럼 편하게 쓰려면 했는데 진짜 집처럼 편하게 쓰면 편하신가요? 오히려 서로 불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주인과 손님의 역할이 따로 있고 서로의 선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learn이라는 동사가 2층에 놀러 갔습니다. 그럼 이대로 입고 가면 안 돼요. 이대로 입고 가면 거의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랑 비슷하고, 내가 2층에 놀러 왔다의 사인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2층에도 그 행사에 맞는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2층에 가면, 이대로 가면 1층에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여기를 손님으로서 조심스럽게 놀러 왔습니다의 사인을 주는 것을 ing로 정해두기로 했어요. 큰 의미는 없고 말 그대로 드레스 코드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여기 ing를 왜 썼냐면 여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정했습니다. 우리 언어는 모든 것에 이유를 다 붙일 수 없고, 어떤 구간에는 누군가가 정해야 돼요. 정해서 전파를 해가지고 그게 일반적으로 쓰임이 되면 그것이 곧 언어의 사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결혼식 가서 왜 정장을 입나요? 그냥 정장을 입는 것이 자연스럽게 최초에 누군가가 그렇게 입기로 했고, 그걸 보다 보니 익숙해졌고 그게 널리 퍼져서 당연한 것이 된 것처럼, run이라는 동사 뒤에 ing를 붙인 이유도 옷을 입혀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벌써 차이가 좀 나죠. 우리가 동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run이라는 동사는 1층 서술어 자리에 편하게 있는 거고, learning이라는 ing가 붙은 표현은
2층 명사어 자리에 놀러가서 거기 드레스 코드를 맞춰주고 ing라는 옷을 입었구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에 2층에 놀러갔을 때 이 ing 드레스만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요. 자, 그럼 일단 뭐가 바뀌냐? 집에 있을 때는 내가 배우다 라고 해석이 됐어요. learn은 배우다. 근데 ing를 붙는 순간, ing를 붙이는 순간 똑같이 배우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겠죠. 우리 집이 아니니까. 우리 집이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질문. 명사어 자리의 종류는 섹션이 3개로 쪼개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다시 명사어 자리의 3가지 섹션은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러면 learning은 2층에 놀러 갔을 때 주어 자리에 쓸 수도 있는 거고, 목적어 자리에 쓸 수도 있는 거고, 보어 자리에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명사어 자리 종류는 주어로도 쓸 수 있고요. 목적어, 보어 3가지가 가능한데, 그럼 learning도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learning이 주어 자리 들어갔을 때는 해석이 배운다는 것은, 목적어 자리 들어갔을 때는 배운다는 것을, 보어 자리 들어갔을 때는 배운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꼬리가 뒤에 해석이 좀 각각의 자리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습니다. 1층 서술어 자리에 있는 배우다라는 말 앞에 앞으로의 느낌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will을 빌려서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will이 앞으로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사가 2층에 놀러 갔을 때도 앞으로의 느낌을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때 똑같이 이렇게 will을 쓰면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집이 아니니까. 자, 그럼 2층 명사어 자리 놀러 갔을 때도 앞으로의 느낌을 쓰고자 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will 같은 것 대신에 to를 쓰기로 정해놨고, ing와 to를 동시에 쓰는 게 아니고 ing 또는 앞으로의 느낌을 넣을 때는 뒤에 있는 ing를 빼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to learn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learn이라는 동사 앞에 will을 쓴다고 하면 1층 서술어 자리에 있구나 라고 캐치를 하는 거고, learn이라는 동사 앞에 to를 써주면은 얘가 서술어 자리가 아니고 명사어 자리 놀러 가서 앞으로의 느낌을 줬구나, 다른 자리에 놀러 갔구나 라는 사인이 되는 겁니다. to와 will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배우겠지만 일단은 동사가 다른 자리에 놀러 갔을 때 서술어 자리에서는 will을 쓰곤 하지만 다른 자리 갔을 때는 will을 쓸 수가 없어서 앞으로의 느낌을 쓰고자 할 때는 to를 빌려 쓴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이 3개의 단어를 봤을 때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learn이라는 동사가 1층 서술어 자리에 있구나. 여기에 will을 쓴다 하더라도 1층 서술어 자리에 있구나. 근데 여기에 learning, ing를 쓰는 순간 learn이라는 동사가 2층 명사어 자리에 놀러 갔구나. 그리고 to learn을 봤을 때도 절대 1층 서술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놀러 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른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wish를 쓴다 하더라도 wish가 이제 2층에 놀러 가면 wishing이 되는 거고, 앞으로의 느낌을 주고 싶으면 to wish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동사가 다른 층에 놀러 갈 때는 자기 집에 있었던 것처럼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허락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타동사란 목적어, 타동사 뒤에 뭐를, 을에 대한 정보를 채워주는 목적어와의 관계는 거의 한 세트로 바라보고 있어요. 목적어는 타동사의 2살짜리 아가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2살짜리 아가는 어딜 가더라도 데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타동사 뒤에 목적어는 2살짜리 애기다. 그러면 run이라는 동사가 2층에 놀러 갈 때 목적어를 데리고 가야 될까요? 집에 두고 가야 될까요?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다른 자리 갔을 때 유일하게 자기 집에서 했던 것처럼 허락되는 부분은 목적어를 다른 자리에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느낌에 to를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목적어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동사는 어디 자리에 가더라도 목적어를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없어요. 그래야만 말이 되거든요. 자, 이제 run이라는 동사가 2층에 다 놀고 3층으로 넘어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3층 문 앞에 가니까 드레스 코드 옷이 2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2벌의 정체는 ing와 ed였습니다. 이거를 뭐 pp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일단 ing를 붙이든 ed를 붙이든, 보통 동사 뒤에 ed를 붙이는 표현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또 다른 불규칙 변화가 있는 동사들도 있어요.
뭐 이 부분은 앞으로 익숙하게 많이 보셔야 하고, 어쨌든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옷이 두 벌이 있다. ing 또는 ed에 옷이 있다. 우리가 어떤 행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옷이 두 벌이 있다면 고민이 되겠죠.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옷이 ing 한 벌밖에 없어서 ing만 입고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두 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ing를 입어야 할지 ed를 입어야 될지 고민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층의 주인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빠르겠죠. 3층의 행사의 주인을 찾아가서 누구는 ing를 입고 누구는 ed를 입는지를 물어보면 굉장히 쉽게 끝날 것 같습니다. 3층이 무슨 자리였나요? 형용사어 자리. 그래서 주인이 형용사일 것 같지만 3층의 주인도 명사입니다. 우리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형용사의 역할 자체가 명사를 도와주는 조연이에요. 그럼 형용사는 명사가 주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결정해줘요. 명사가 당신은 ing를 입으세요. 당신은 pp를 입으세요. 결정을 해준답니다. 다시 동사가 3층에 갔어. 옷이 두 벌이 있었어. ing와 pp, ed라는 두 벌이 있었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3층의 주인인 명사에게 물어봤습니다. ing를 입어야 하나요? pp, ed를 입어야 하나요? 하니까 명사가 당신은 ing를 입으세요, ed를 입으세요를 결정해 준답니다. 그럼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남자면 ing, 여자면 ed 이런 느낌처럼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ing는 언제 입냐면 능동이면 ing를 입고 수동이면 pp를 입으래요. ed를 입으래요. 능동 수동이 너무 어려운데요. 하지 마시고 능동 수동도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능동 수동이 맞습니다. 일단은 자, 아직 잘 모르겠으면 일단 기계적으로 가겠습니다. 명사를 찾아가서 능동이야 라고 하면 뭘 있습니까? ing. 수동이야 라고 하면 ed를 입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3층의 주인이 명사를 찾아가서 나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요? 당신은 저와의 의미상 능동입니다. ing 입으세요. 당신은 저와의 의미상 연결이 수동이기 때문에 ed를 입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스타일이 되냐면 동사가 3층에 놀러 갔는데 ing를 입고 있으면 능동이 되는 거고 동사가 3층에 놀러 갔는데 ed를 입고 있으면 수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정리. 동사가 형용사어 자리 놀러 갔을 때는 ing, ed, 옷이 두 벌이 있는데 그걸 누가 결정해 준다고요? 설명받는 명사. 아까는 명사라고 했는데 조금 더 말을 추가하겠습니다. 누가 결정하냐면 설명받는 명사. 형용사가 명사를 설명해 주니까 그 설명을 받고 있는 명사가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다시 동사가 3층에 놀러 갔어. ing 입을지 pp 입을지를 누가 결정해 주냐면 설명받는 명사가 결정해 준다. 그 기준점이 뭐냐면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ed를 입으라고 결정을 해준다. 여기까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옷이라고 계속 생각해 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렵다면 그냥 옷입니다. 2층 명사어 자리 갔을 때는 한 벌밖에 없어서 ing 입으면 됐고 3층 갔더니 옷이 두 벌이 있었다. 자, 우리 3층에 놀러 갔어. 이때도 앞으로의 느낌을 써주고 싶어요. 위를 써야 될까요? to를 써야 될까요? 맞습니다. to를 써야 됩니다. 동사는 1층 서술어 자리에서만 위를 쓸 수 있고 다른 자리 놀러 갔을 때는 무조건 to를 써줘야 됩니다. 동사가 명사어 자리 놀러 갔어. 2층 놀러 갔어. 3층 놀러 갔어. 4층 2층 명사어 자리, 3층 형용사어 자리, 4층 부사어 자리를 놀러 갔을 때 이 주황색 부분에 놀러 갔을 때 앞으로의 느낌을 주고 싶으면 to를 쓰고 하얀색 부분에 있을 때는 앞으로의 느낌을 줄 때는 위를 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리. 동사가 타동사인 경우에 다른 층에 놀러 가든 우리 집에 있든 다른 집에 가든 누구를 데려가야 된다고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한다. 자, 우리 부사어 자리까지 해보겠습니다. 동사가 4층에 놀러 갔어요. 이때도 3층의 드레스 코드와 똑같습니다. ing, ed 똑같습니다. run이라는 동사가 4층에 놀러 가더라도 3층과 드레스 코드가 완전 똑같습니다. ing, ed 이때도 능동이면 ing를 입고 수동이면 ed, pp를 입는답니다. 누가 결정해 주는지는 부사어 자리는 나중에 배울 건데 일단은 옷은 똑같습니다. 3층의 옷이랑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앞으로 느낌을 때는 to, 타동사면 목적어를 데려갈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빠르게 정리합니다.
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있을 때는 편하게 있을 수 있고 해석도 하다로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느낌을 주고자 할 때는 will, should 같은 거를 가져다 쓸 수 있다. 2층 명사어 자리 놀러 갔을 때는 ing를 입혀주고 앞으로의 느낌을 줄 때는 to를 쓸 수 있다. 형용사어 자리 갔을 때 옷이 두 벌이 있다. ing, pp 같은 게 있고 이때도 앞으로의 느낌. 부사어 자리 갔을 때도 ing, pp. 이거를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앞으로의 느낌 to. 타동사면 목적어를 데려갈 수 있다. 일단 예전에 배웠던 어려운 말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to 보이시나요? 3개. 이거를 투부정사의 용법으로 배웠어요. 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용법이란 말이 제일 꼴보기 싫습니다. 쉬운 것도 용법이란 말이 붙는 순간 그때부터 어려워져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ing를 예전에는 동명사라고 불렀습니다. 동사가 명사어 자리 놀러 갔다라고 해서 동명사라고 배웠어요. 여기 있는 부분이 예전에는 제일 듣기 싫었는데 ing가 붙은 형용사어 표현을 현재 분사라고 불렀고요. pp가 붙어있는 형용사 표현을 과거 분사라고 불렀고 여기 있는 거를 묶어서 분사구문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붙였습니다. 이런 용어들 다 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 동명사라는 어려운 말 대신 동사가 명사어 자리 놀러 갔어. 끝났습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란 말 대신 동사가 명사어 자리 2층 놀러 갔어. 그리고 앞으로의 느낌을 쓴 거야. ed라는 pp라는 과거 분사 대신 동사가 형용사어 자리 놀러 가서 옷을 입었어. 어떤 옷을 입었냐면 수동의 옷을 입었어. 누가 입혀줬냐면 설명받는 명사가 이거 입으래. 이거 하나면 이런 느낌으로 다 끝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결국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쌍둥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쌍둥이, 쌍둥이, 쌍둥이. 쌍둥이, 쌍둥이. 여기도 쌍둥이. 그럼 이 쌍둥이들을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뭘까요? 1번 스위치 명사, 2번 스위치 동사를 눌러주면 이 쌍둥이들이 밝혀진다는 이야기고요. 자, 우리 이렇게 빈칸을 올바른 형태로 채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문제로 봤을 때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contain이라는 동사가 몇 층에 자리 잡을 거고 옷을 어떻게 입고 갈 건지를 고민해주세요. 내 친구가 어디 놀러 갈 건데 일단 그 친구에게 옷을 코디해 주려면은 어디 가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어떤 장소를 가는지부터 알아야 옷을 코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컨테인이라는 동사에 옷을 입혀주려면 이 자리가 몇 층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컨테인에 옷을 입혀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영어로 바라보지 마세요. 자, 그럼 그 순서대로 스위치를 눌러주면 몇 층인지 어떤 행사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리포트는 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리포트가 없다면 물음표를 던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리포트인데 하는 순간 그 리포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럼 뒤에 뭐가 나오면 바람직할까요? 우리 머릿속에 리포트가 없기 때문에 그 리포트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어 자리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테인이 3층에 가려면 3층에 맞는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3층에 옷은 뭐뭐 있었나요? ing 또는 pp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이 두 벌이 준비가 됐고 이제 옷을 결정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봐서 어울릴까 어울리지 않을까를 결정해주는 게 아니라 3층 주인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자, 리포트는 핸드북 안에 포함하는 건가요? 포함되어지는 건가요?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되어지다의 의미가 있는 건 보통 수동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수동이면 아까 무슨 옷을 입혀주기로 했죠? contained. 우리가 컨테인을 3층 문 앞까지 끌고 가서 설명받는 명사한테 물어봐가지고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니까 pp를 써서 contained가 된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올바르게 완벽한 표현을 골라서 답으로 채워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냐면 이 문제를 토익 문제 같은 걸로 바꾸면 빈칸 뚫어두고 A. contain B. contained C. containing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헷갈리지 않죠. 형용사어 자리 이대로 들어갈 수 없어. ing, pp 입어야 돼. 그럼 형용사어 자리 들어갈 수 있는 옷은 두 벌이야. 근데 리포트는 핸드북 안에 포함되어지는 거니까 답은 A.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될 어려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방금은 우리가 빈칸을 채우는 과정이었고요. 이 문장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갑니다. 그 리포트 어떤 리포트야? 라고 하면 얘가 3층으로 보이죠. 이제 이해됐나요? 얘가 3층일 수도 있고 4층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리포트인데? 라고 궁금하니까 여러 쌍둥이 중에
형용사어 자리 3층에 놀러 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어입니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핸드북 안에. 여기서 어떤 핸드북인데 궁금하면 이 핸드북에 대한 설명을 또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리포트가 앞으로 배포되어질 겁니다. 여기는 위를 왜 썼을까요? 몇 층이라 썼을까요? 1층 서술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위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뭔가 오늘 동사가 다른 자리 놀러가는 개념을 배우고 나니까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같이 하긴 했지만 우리가 과거 분사를 해냈습니다. 과거 분사라는 용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했죠. 기존에 배웠던 모든 문법 용어를 다 버리고 시작하겠다고. 자, 그럼 이 문장 좀 어려운 문장인데 제가 욕심내서 가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스위치 잘 눌러주시고 ing, ed 앞으로의 느낌의 to가 나오면은 계속 쌍둥이를 밝혀내려고 노력해보세요. 갑니다. 누구나 궁금하죠. 그 누구나가 누군지, 나 포함인지, 너만 포함인지, 우리 둘 다 이제 알 수 없으니까 누구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라고 하면 나도 갈 수 있나?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럼 바로 여기 있는 층이 자리가 보이죠. 몇 층 무슨 자리일 것 같아요? 누구나를 설명해주고 있는 형용사어 자리 3층에 놀러 갔어요. 게다가 거기에 ing를 입고 있다는 건 능동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오늘 배우고 있는 ing, ed, 앞으로 느낌 to 이 정도가 그냥 직원이 입고 있는 유니폼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장 갔는데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있으면 누가 봐도 신부죠. 지금 그 정도의 수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에서 궁금했으니 wish라는 동사가 3층에 놀러가서 ing 입었고 능동. 근데 여기서도 스위치는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우리 스위치는 앞으로 영어 끝나는 날까지 앞으로 영어가 보이는 매 순간마다 스위치를 꺼내야 됩니다. wish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바라다라는 동사는 뭐를 바라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안 봐도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wish는 바라다, 뭐를이 궁금하니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해. 우리 타동사가 다른 자리 놀러 가든 어디에 있든 간에 뭐를이 궁금하면 목적어를 데려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뒤에 나오겠고 우리 목적어 자리 채우는 방법 3가지 뭐 있나요? 다시 목적어 자리 채우는 방법 3가지 단어, 동사, 팀.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 그 전 영상을 반드시 끝나고 봐주시든지 지금 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다시 목적어 자리 채우는 방법은 단어, 동사, 팀. 근데 뒤에 뭐가 보이나요? to take라는 동사가 이 안에 들어있지 않나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wish 뒤에 목적어 자리를 단어, 동사, 팀 중에 take라는 동사로 채웠고 이대로 목적어 자리에 2층에 놀러 가면 안 되니까 앞으로의 의미가 있는 to를 빌렸다는 겁니다. 다시 누구나, 어떤 누구나, 바라는 누구나. 뭐를 바라는데 앞으로 take하는 것을 바라는 누구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스위치를 놓으면 안 되겠죠. take라는 동사가 보이니 2번 스위치를 눌러줘야 되겠습니다.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뭐를 테이크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수업들을 1번 스위치가 필요하죠. 어떤 수업들인데 하는 순간 provide가 이제 달라 보일 겁니다. provide라는 동사가 수업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3층 형용사어 자리 놀러 갔고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기 때문에 PPED의 표현을 썼구나. 수동이면 되어지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업들인데 어떤 수업들이냐면 제공되어진 수업들. 누구에 의해서? 그 professionals에 의해서. 어떤 professionals인데 1번 스위치. 그러면 studying이 또 달라 보일 거예요. 어떤 professionals인데 study라는 동사가 3층에 놀러 갔어요. professionals를 설명하려고. 능동인가 봅니다. ing를 입혀놓은 걸 보니까. 그리고 또 2번 스위치. 공부한다, 공부한 사람들인데 궁금하죠. 뭐를 공부했는지 궁금합니다. 마케팅을 그 대학교에서. 어떤 대학교인데 하는 순간 locate라는 동사가 3층에 형용사어 자리 놀러 가서 ED를 PP를 입고 있다는 건 대학교가 위치되어져 있나 보네요. 중국에. 그 사람들은 누구나는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은
전부 다 명사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다가 길을 쭉쭉 돌아왔어요. 그리고 anyone이 주어였고 should submit이 동사였다는 겁니다.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뭐를? 여기서도 2번 스위치 뭐를 제출해야 되는데 신청 양식을이 되겠습니다. 1번 스위치 어떤 양식인데 그럼 그 양식을 설명하는 형용사어 자리 채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distribute라는 동사가 보인다는 건 distribute라는 동사로 형용사어 자리를 채운 겁니다. 그럼 ing 아니면 pp를 입혀줘야 되는데 신청 양식은 배포하는 게 아니라 배포되어지는 수동이기 때문에 ing가 아닌 pp를 썼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어떤 오리엔테이션인데 라고 하면 또 오리엔테이션을 설명해주는 형용사어 자리를 lead라는 동사로 채워서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기 때문에 ing가 아니고 led라는 pp가 들어갔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미스터 킴에 의해서 이끄는 게 아니라 이끌어지는 거죠. 그래서 led by Mr. Kim으로 마무리됐어요. 또 미스터 킴이 누군지 궁금하면 미스터 킴에 대한 소개를 했을 때 더 어려운 문장이 되겠죠. 오늘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동사가 다른 자리 놀러 갔을 때는 다른 옷을 입어줘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옷이 어떤 몇 벌이 있고 어떤 옷을 입어주는지만 알아주면 되고 이 문장을 완벽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오늘 배운 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예전에 들어갔던 용법보다는 쉽죠. 여기를 현재 분사라고 하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어야 하고 과거 분사로 말했어야 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보다 지금 훨씬 더 쉬운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왔다 갔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만약에 초반을 읽다가 여기로 바로 넘어왔다면 저도 알 수 없어요. 초반을 읽다가 순서를 건너뛰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 파란색 부분, 이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신청 양식이 궁금했을 때 1번 스위치를 눌러야만 얘가 3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쌍둥이, 그동안 쌍둥이의 비밀을 스위치로 밝혀낸다. 동사가 다른 자리 놀러 간다. 이 모든 개념이 우리 한데 지금 묶여서 우리 어떤 가장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좀만 더 배워도 바로 라이팅 할 수 있어요. 또 바로 스피킹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어렵긴 하지만 그럼 마지막 하나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Constant time for the position 완벽하게 똑같은데 여기는 주어 자리에 동사가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ing를 썼고 목적어인 time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고려하다에서 고려한다는 것은 으로 바뀐 겁니다. 고려한다는 것은 time을 그 포지션을 향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멈춰야만 합니다. 뭐를 멈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우리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뭐를? 그럼 stop 뒤에 목적어 자리를 동사로 채워서 ing 고려한다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반드시 멈춰야만 합니다. stop에서 2번 스위치를 누르니까 뭐를 멈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ing가 나왔다는 건 목적어 자리를 동사로 채웠다는 것. 그러면 해석은 고려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멈춰야만 합니다. 고려한다는 것을 수잔을 그 포지션에. 여기가 수잔이었겠죠. 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형용사어 자리를 동사로 채워서 ing를 썼다는 건 능동. 사람들 어떤 사람들 고려하는 사람들. 누구를 수잔을 그 포지션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신청 양식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이해되시나요? 자, 오늘 배운 건 여기까지고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 영상을 한 번 보고 끝낼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해하세요. 또 문장 보고 어렵다 쉽다를 쉽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 고민하고 많이 시도했을 때 내 것으로 되는 것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보고 아는 거면은 누구나 다 해서 그것이 스펙으로 또는 어떤 나의 어떤 무기로서 인정이 될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려운 거라면 그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걸 해야 가치가 있고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그 어렵다는 말 하기 전까지에 진짜 여러분들의 열심히 한 노력에 어떤 양이 있었는지 시도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힘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